캔터베리 대주교 로드는 청교도에게 국교를 강요했고 청교도들은 실망한 나머지 로드와 로마로부터 멀리 떠나기 위해 아메리카로 이주할 것을 결의했다. 그래서 2만여 명이 메이플라워 순례자의 뒤를 따라서 뉴잉글랜드의 핵심을 이루고 당시의 독특한 영국식 제도를 도입했다. 2만여 명이 그를 따라갔다는 거죠. 뒤에. 국왕이 법률대로만 한다면 거둘 수 있는 세금으로는 턴세와 파운드세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상품의 양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6개월 동안 런던 상인은 존 엘리엇 경의 불법 투옥에 항의하여 이 상점을 철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장을 안 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시장을 안 열면 턴세와 파운드세를 국왕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국왕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법학자의 협조를 얻어 찰스 왕은 오래전에 캐캐 묵은 조령을 찾아내서 폐지되었던 세금을 부활시킨다. 이제 돈을 더 거둘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 방법이란 뭐냐? 유지들의 자발적인 증여를 강요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왕유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토지를 왕으로부터 구입하게 했다. 귀족 칭호를 사고팔고 그 다음에 강제적인 기사자기 수여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거죠. 민병유지세, 상마차세 그리고 독점권을 판매했다. 독점권을 판매하면 국고와 업자를 배불리는 그런 일이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박세를 국민 전체한테 부과했다. 선박 대신에 선박을 건조할 비용을 달라고 한 거죠. 튀니지의 투민 바버리인의 해적선이 영국 해역의 상선까지 약탈하고 아일랜드에 상륙해서 주민을 납치해서 노예로 판매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요 선박세를 요구한 것이 그냥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라 정당한 용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국민은 정당한 용도라는 것만으로 조세를 승인하지 않고 의회의 가결을 요구했다. 의회에서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왜 왕이 마음대로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티니지 유럽 바로 밑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국들이 있는데 튀니지 여기서 이제 해적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국왕하고 로드는 장로파의 교회를 수호하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국교회의 기도와 의식을 강요했다. 그에 반해서 제임스 선왕은 스코틀랜드인한테 주교를 임명했으나 장로파 교회는 그대로 보존했다. 그러니까 찰스가 좀 더 세게 나간 거죠. 스코틀랜드의 귀족, 시민, 농민 등 전 계급이 그들의 교회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엄숙한 계약이라는 협정서에 서명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한 거죠. 찰스는 이 종교 집단을 무력으로 분쇄하려고 시도했다. 국왕이 가까스로 편성한 소수 부대를 우수한 스코틀랜드의 군대와 대치시켰더니 양군은 전투도 하지 않고 타협을 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군대가 세기 때문에 안 싸운 거죠. 찰스가 모은 부대가 근데 국왕한테 좀 충성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국부총독 장관으로 임명한 스트래퍼드 백작 토머스 웬트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일랜드를 제압했고 의회를 소집해서 군대와 군비를 얻어냈다. 왜요?
스코틀랜드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1640년도 2차 의회는 후일 장기의회라고 불리는데 스트래퍼드를 대역죄로 고발하여 상원에서 탄핵하려고 했다. 이 의회가 왜 열렸냐면은 그동안 계속 안 열렸다가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하려고 이제 전비 마련, 군대 수집 이런 거를 위해서 열렸는데 그게 오히려 그런 목적으로 소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원들이 이제 국왕에 대해서 계속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래퍼드를 고발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의회를 열었을 때. 왜냐하면 스트래퍼드는 이제 왕당파 국왕 쪽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처단당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존 핌과 동지들은 의회에서 가결하고 국왕이 제가하는 사건 상실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스트래퍼드들을 이제 죽이려고 어떤 합법적인 틀을 마련해서 죽이려고 이런 거를 가결시켰는데 사실은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거죠. 다만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204대 59로 하원을 통과했고 반대파의 성명이 반대파라는 것은 뭐예요? 의회 반대파. 그 성명이 스트래퍼드파 그리고 조국의 적이란 이름으로 명단이 런던에 나붙었다. 명단을 붙이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결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군중이 스트래퍼드파의 의원을 협박하러 의사당으로 몰려갔고 이에 상원까지도 29대 19로 사형을 가결했다. 국왕은 의회가 스트래퍼드를 해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런던의 군중들이 궁전을 포위하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국왕은 법안을 제거했다. 그래서 스트래퍼드가 사형을 당한 거죠. 핀과 그의 동지들은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의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할 것을 보장하는 조령을 국왕한테 승인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제 종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가 감독파와 반대파로 나뉘었는데 감독파는 뭐겠어요? 국교파죠. 반대파는 에라스투스파, 장로파, 분리파 또는 조합교회파 또는 독립파로 나뉜다. 그러니까 분리파, 조합교회파, 독립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에라스투스파는 주교 자리에 어떤 속인 대표가 있는 게 이제 에라스투스파인데 국왕은 스코틀랜드군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국왕이 잉글랜드에도 국민 계약을 용인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왕은 국교회파의 설득으로 이를 감행하지 못했다. 국민 계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장로파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왕은 국교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 거죠.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한 거예요. 국왕은 의회가 종교 문제로 분열되어 있는 것에 기대를 걸었고 본인들이 싸워가지고 힘이 약해지길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하이드가 지도하는 국교파이자 군주파인 일당이 결성됩니다. 1642년 1월 3일 법무장관이 상원에 대해서 핌과 존 햄던을 포함한
5명의 하원 의원을 대역죄로 탄핵할 것을 요구한다. 그에 대해서 상원은 주저했고 국왕은 4명의 의원을 체포하려고 직접 하원으로 들어갔는데 미리 알아차린 그들은 런던시티가 제공한 피신처로 떠났다. 그래서 그 의회파를 잡으러 국왕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런던시티는 아까 말했듯이 왕당파가 아니라 의회파이기 때문에 피신처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완전히 국왕하고 의회하고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내란이 발생한다. 내란이라는 것은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의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교파이며 왕정 비판파인 런던시티는 의회를 지지했다. 그리고 본당교회가 있는 도시는 주교, 즉 국왕을 따랐다. 농촌 주민들은 대부분 무관심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지방 도시는 왕당파예요. 런던시티가 의회파고 그렇죠? 근데 이게 평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은 아니었고 귀족들만 그 전투였다 이거죠. 전쟁이었다. 어느 때나 참전하는 의원은 전 인구의 4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고 가장 큰 전투에서도 쌍방의 교전 인원이 최고 2만 명에 불과했다. 많은 사람이 국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입장을 수호하게 되기도 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국왕한테 반한다는 것은 정서와 맞지 않았다. 양 진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국민의 상류층이었다. 초기에는 전투 기량이 미숙했다. 왜냐면은 튜더 왕조 제임스 왕 뭐 이래로 전쟁 평화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투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던 이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기병이 결정적인 주력이 되었다. 총검과 연발총이 발명되지 않았던 때라서 한번 사격을 하고 나면 무장 해제를 당한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 총을 쏘는 보병이나 뭐 이런 병사들보다는 기병이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투 중에는 군복이 혼동돼서 많은 착오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약간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전투들이었다. 이 의회파는 런던 상인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전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청교도 선원들은 스페인의 절대 전제주의와 왕당파를 미워했으므로 의회파가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의회파가 신교니까. 근데 이제 초기에는 왕당파가 우세한 내란이었다. 국왕은 엣지힐 전투에서 승부가 나지 않자 세 개의 군단을 런던으로 집결시키려 했으나 도중에 저지되자 옥스포드로 후퇴하고 그곳을 수도로 정했다. 엣지힐 전투. 엣지힐이 어딘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옥스퍼드로 이제 런던으로 이제 진격을 하려고 했다가 옥스퍼드로 피신했다 이거죠. 그리고 찰스 자체가 스코틀랜드인과 협상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해외로 도피한 왕비를 통해 프랑스와 또 협상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의회랑도 협상을 하려고 했고, 여기저기 발을 다 뻗쳤어요.
그래서 왕의 정책이 진솔하지 못했다.